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안까지 단어가 맴도는데 그게 도무지 튀어나오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를 알고 있는데 입술은 엉뚱하게 그거 있잖아만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때 느껴지는 답답함, 불안함 마치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지 않으셨나요? 올해 68세인 김순자님도 그런 경험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저 기계 이름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 매일 보던 건데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가 끝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에어컨이라는 말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순간 온몸에 땀이 차오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아들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자 더 당황스러워져서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냉장고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거 있잖아. 음식 넣어두는 그거. 하고 손짓발짓만 하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나이쯤 되면 다 그래. 라며 웃어넘겼지만 순자님은 속으로 혹시 나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설단 현상, 팁 오브 더 텅이라고 부르죠. 단어가 혀끝까지 나왔는데 막상 꺼내는 순간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잦아지면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혹시 대화가 끊기면 민망해질까봐. 그냥 말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점점 말수가 줄고 친구와의 전화통화도 모임 자리도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는 아니다.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빠르게 약해지는 것이죠. 즉, 단어가 안 떠오르는 순간이 늘어난 건 뇌를 충분히 꺼내 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순자님이 가장 먼저 시도한 방법은 소리 내어 읽기였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쳐 한 단락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리고 읽은 문장을 자기 말로 바꿔 요약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순자님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에 33도까지 올라서 덥대. 이 단순한 연습 하나로 뇌는 읽기 이해하기 다시 말하기라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언어 회로가 열리고 닫히는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5분도 길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단어가 조금 더 빨리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님은 소리 내어 읽기 외에도 일상에서 몇 가지 습관을 더 들였습니다. 집안 물건 이름 외치기. 방 안을 걸어다니며 보이는 물건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는 겁니다. 책상, 의자, 화분, 시계. 단순해 보이지만 뇌의 단어 창고를 꺼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보기 메모 활용하기. 시장에 가기 전 필요한 물건을 종이에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려 봅니다. 두부, 달걀, 배추, 고등어. 집에 돌아오면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며 다시 기억을 꺼내는 훈련을 합니다. 손주와 말 이어가기 게임.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과일 이름을 번갈아 이어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사과, 손주가 배, 다시 할머니가 포도. 놀이처럼 하지만 사실은 뇌를 깨우는 최고의 언어 훈련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인 지 2달쯤 되자 순자님은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어가 막혀도 당황하지 않고 잠시 생각하다가 끝내 찾아냈습니다. 무엇보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훈련으로 충분히 나아질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게 꼭 치매의 신호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막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늙어서 그렇다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훈련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분명 입안까지 단어가 떠오른 것 같은데 끝내 나오지 않아 그거 있잖아만 반복하다가 대화가 흐지부지 끝난 순간 말입니다. 김순자님도 그랬습니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세탁기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잖아. 빨래 넣는 기계. 라고만 설명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단어를 떠올려주자 괜히 부끄럽고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나는 왜 이러지? 하고 혼자 속상해했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충분히 훈련할 수 있고 단어를 다시 꺼내는 힘은 언제든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순자님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단어 찾기 훈련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법, 연상 훈련. 단어를 그림처럼 떠올리기. 사람의 뇌는 단어 하나를 기억할 때 단순히 글자로만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와 관련된 모양, 소리, 냄새, 감각까지 함께 저장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꺼내려면 글자만 붙잡는 게 아니라 감각과 연결해야 더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라는 단어를 떠올린다고 해봅시다. 머릿속에 커피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검은 잔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 쓴맛과 고소한 향, 아침마다 들려오는 커피포트 소리까지 함께 그려보는 겁니다. 순자님은 이 훈련을 손주와 함께 했습니다. 손주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종이에 사과, 귤, 배 같은 과일을 그리고 할머니는 그 그림을 보며 이름을 떠올리고 사과는 새콤하지. 귤은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지.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와 장면을 연결하니 훨씬 기억이 빨리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 집어보세요. 리모컨이라면 버튼을 누르는 소리, 차갑게 느껴지는 플라스틱 감촉까지 떠올리며 말해보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어와 감각을 연결하는 연상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법, 소리 내어 낭독하기. 많은 분들이 신문이나 책을 눈으로만 읽습니다. 하지만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소리 내어 읽을 때 뇌의 언어 영역이 훨씬 더 넓게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동시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으며 3가지 감각을 동시에 쓰기 때문입니다. 순자님은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한 달락 크게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 남편이 아니, 아침마다 웬 낭독이야? 하고 웃을 정도로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 순자님은 읽은 문장을 자기 말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주말까지 이어지겠다. 라고 쓰여 있으면 아, 내일부터 비가 오고 주말까지 계속된대. 이렇게 자기 말로 풀어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벅거렸지만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대화할 때 단어가 막혀도 신문을 다시 말하던 습관 덕분에 비슷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 같으면 비닐봉지라는 단어가 막혀 난처했는데 이제는 아, 물건 담는 그 얇은 봉지 있잖아. 하며 끊김없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답 단어가 늦게 떠올랐더라도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 훈련법, 10초 기다리기 습관. 단어가 막히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그 순간 뇌는 아직 단어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단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습관 하나, 10초 기다리기입니다. 말이 막히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조용히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시간을 벌어도 좋습니다. 순자님도 이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중 보리차라는 단어가 막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그 차 있잖아. 라고 얼버무렸을 텐데 이번에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기다려주는 사이 보리차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아, 보리차. 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라며 격려했습니다. 순자님은 처음으로 내가 시간을 가지면 단어는 결국 떠오르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상 훈련 단어를 그림, 소리, 냄새와 함께 떠올리기. 소리 내어 낭독 매일 5분.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내 말로 다시 말하기. 10초 기다리기. 단어가 막히면 포기하지 말고 잠시 생각할 여유를 주기. 이 습관을 꾸준히 하면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줄고 설령 막히더라도 여유 있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치매가 오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 뇌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고 훈련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넘어가셨나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직접 시도해 보신다면 어떤 방법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김순자님은 모임에 나가는 걸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이제는 모임 초대 전화를 받으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괜히 갔다가 또 단어가 안 떠올라 민망해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정원에서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요즘 그 꽃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하고 말하려 했는데 장미라는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빨갛고 향기 좋은 꽃. 상대가 아, 장미요? 하고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님은 속으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앉은 순자님은 나는 왜 이렇게 말이 막히지? 앞으로 사람 만나지 말까? 하며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손주가 건네준 말이 순자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학교에서도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중요한 건 틀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용기 내서 말하는 거래요. 이 말에 순자님은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단어를 완벽히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순자님은 단어가 막히더라도 자신감을 유지하는 5가지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웃으며 넘기기. 모임에서 국화꽃이 생각나지 않았던 날 순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내 뇌가 저한테 퀴즈를 내고 있네요. 향기도 좋고 가을에 활짝 피는 그 꽃 있잖아요. 친구들이 웃으며 국화 얘기지? 하고 답해주자 순자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당황이 아니라 웃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머 한마디가 대화를 오히려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요. 두 번째 방법, 다른 말로 풀어가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땐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해도 충분합니다. 냉장고가 생각 안 날 때는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하는 기계 있잖아요. 라고 해도 상대는 알아듣습니다. 순자님은 손주에게 고구마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밭에서 나는 거. 겨울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라고 설명했습니다. 손주가 금세 아, 고구마. 하고 답했을 때 순자님은 아, 굳이 정답을 맞히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고 안도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천천히 말하기. 많은 분들이 빨리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더 자주 막힙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급하지 않습니다. 순자님은 숨을 고르고 말을 조금 느리게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하며 당황했지만 이제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하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친구들이 천천히 말하니까 더 편하다.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네 번째 방법, 미리 단어 떠올려보기. 모임에 가기 전 순자님은 간단히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본 드라마 제목, 요즘 먹은 음식, 집안일 중 특별했던 일. 이런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며 미리 단어를 떠올린 겁니다. 마치 발표 전에 키워드를 준비하는 것처럼 대화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미리 떠올려 두니 막상 자리에서 말할 때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 상대방에게 부탁하기.
순자님은 단어가 안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엔 민망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며 격려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화는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서로 기다려주는 과정이라는 걸요. 변화 다시 즐거워진 대화.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순자님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모임에 가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혹시 단어가 막혀도 웃으며 넘기면 돼. 하는 마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단어가 막히는 순간이 줄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막히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대화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고 순자님은 다시 사람들 속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 중 단어가 막혀 난감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어떻게 넘기셨나요? 혹시 웃음으로 아니면 다른 말로 풀어서 넘어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김순자님은 단어 찾기 훈련을 하며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기 훈련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 몸도 생활도 함께 바꿔야 내 머리가 더 깨어나는 게 아닐까. 그날부터 순자님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챙기기. 예전 순자님의 아침 식탁은 간단했습니다. 식빵 한 장에 커피 한 잔. 나이 들어서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며 대충 때웠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뇌를 위한 음식을 챙기셔야 합니다. 견과류, 생선, 채소, 과일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그날 저녁 순자님은 시장에서 호두 한 봉지와 고등어를 샀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주 앞에 호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머리가 더 똑똑해진대. 그러자 손주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다람쥐 같아요. 그 한마디에 순자님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로 식탁에는 늘 작은 접시에 견과류가 놓이게 되었고 나는 다람쥐 할머니야. 하며 농담도 건넸습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게 의무가 아니라 작은 재미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습관, 가벼운 운동으로 뇌 깨우기. 순자 씨는 평소 운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무릎도 시큰거리는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엄마 운동을 해야 머리도 같이 건강해진대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아파트 단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뻐근했습니다. 내가 뭘 한다고 괜히 시작했나. 후회가 들 무렵 이웃 박 여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김 여사도 나왔네. 나랑 같이 걸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둘은 함께 걸으며 반찬 얘기, 손주 얘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2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운동을 핑계 삼아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신문을 읽다 아침에 본 기사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해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머리도 따라 깨어나는구나. 몸과 마음이 동시에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사람들과의 교류 유지하기. 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큰 힘은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혼자 있으면 단어를 쓸 기회도 줄고 생각도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경로당, 노래 교실에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 내는 게 어색했지만 여럿이 함께 노래를 부르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김 여사 목소리 참 고와요. 옆에서 해주는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텃밭 모임에 나가 채소를 가꾸고 이웃과 이 상추는 쌈 싸 먹으면 꿀맛이지.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순자님의 뇌를 깨우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새로운 경험으로 뇌 자극하기. 순자님은 스마트폰을 오래도록 전화만 받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버튼을 잘못 눌러 화면이 꺼지기도 하고 찍은 사진이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 삭제 누르셨어요. 하고 깔깔 웃었습니다. 순자님은 머쓱했지만 다시 도전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손주에게 사진을 보내는데 성공했을 때 손주가 와, 할머니 최고.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새로운 경험은 두려움 대신 성취감을 안겨주었고 그 성취감이 다시 뇌를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을 이어간 지 몇 달이 지나자 순자님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호두를 먹으며 손주와 웃고 운동을 핑계 삼아 이웃과 대화를 나누고 경로당에서 노래하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손주와 스마트폰을 배우며 세상과 연결되는 즐거움을 느끼고 단어가 막히는 순간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매일 뇌를 훈련하고 있으니까.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여러분, 뇌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호두 한 줌,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이웃과의 짧은 대화,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작은 용기.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우리의 뇌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뇌가 깨어날 때 우리의 삶도 함께 깨어납니다. 김순자님은 단어 찾기 훈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며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손주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여 케이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자 순자님은 기분 좋게 한마디 하려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런데 그 순간 생일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느껴지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대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외쳤지만 순자님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도 말을 못하는구나.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시장에 갔을 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에서 저기, 그 노랗고 국 끓일 때 넣는 거 있잖아요. 라며 손짓만 했습니다. 애호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가게 주인은 웃으며 호박 말씀하시죠? 하고 바로 알아들었지만 순자님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말을 잃으면 어쩌지? 가족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이런 불안은 누구라도 쉽게 털어놓기 힘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 순간이 생깁니다. 이건 병이라기보다 정상적인 뇌의 변화일 뿐입니다. 문제는 단어가 안 떠오르는 사실보다 그 순간 스스로를 과도하게 탓하는 마음입니다. 불안을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고,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다. 하고 인정하면 오히려 그 힘이 줄어듭니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다 꽃나무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 알아요? 순자님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벚꽃이라는 단어가 금방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생각 중이야. 잠깐만 기다려 줄래? 손주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뒤 단어가 입술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벚꽃. 그래. 이건 벚꽃이지. 손주는 활짝 웃으며 역시 할머니는 똑똑해요. 하고 손뼉을 쳤습니다. 순자님은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아, 내가 단어를 늦게 떠올려도 괜찮구나.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다른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전자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잖아. 물 끓일 때 쓰는. 친구가 웃으며 아이고, 나도 그거 자주 까먹어. 주전자 말이지? 하고 건네주었습니다. 그 말에 모두 웃음이 터졌고 순자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겪는 일이구나. 그 후로 순자님은 단어가 막힐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지금 생각하는 중이야. 이 말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불안이 줄어드니 오히려 단어가 더 쉽게 떠올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수용 셀프-마이너스 액셉턴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삶을 흔들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순자님은 이제 단어가 막히더라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늦게 말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거다. 이 믿음이 생기자 대화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어 몇 개를 잃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여러분, 단어가 막혀 답답했던 순간 그건 여러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불안을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오히려 더 자유롭게 깨어납니다. 김순자님은 단어가 막혀 속상해 울던 날도 있었지만 작은 훈련과 습관,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달라졌습니다. 그 길 위에서 순자님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순자님은 등장인물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손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몰라도 돼요. 그냥 저 아저씨라고 해도 알아들어요. 순자님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맞다. 꼭 단어가 아니어도 마음은 통하는구나. 그날 이후 순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남는 건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 웃음과 따뜻한 진심이라는 사실을요. 예전엔 순자님도 나이 든다는 건 초라해지는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줄고 단어가 늦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어 몇 개를 잃는 게 아니라 말 사이에 흐르는 여유와 깊이를 얻는 거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 말하느라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제는 천천히 전해져서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다른 어떤 삶보다도 대화와 우정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단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웃으며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손주가 순자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랑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는 말이 느려서 제가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순자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느린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순간 순자님은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나이 들면 결코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완성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단어가 막혀 답답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말은 늦어져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단어는 잊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여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도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